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고전 문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제가 전에 영국 문학을 빛낸 위대한 작가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면서요, 영국 문학 작품들도 함께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에서야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무인도 표류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러한 내용을 뛰어넘어 영국인의 진취적인 용기와 독립심, 청교도를 바탕으로 한 당시 영국 시민의 생활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19년 런던 테일러 서점에 출간된 지 4개월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로빈슨 크루소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작가 데니얼 디포가 쓴 장편 소설로서 제목이 바로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데요. 원 제목은 조난을 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노코강 가까운 무인도 해변에서 28년 동안 홀로 살아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적선에서 구출된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가 그려낸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제목만으로도 소설의 줄거리를 짐작할 정도로 긴데요.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 유럽에서는 이렇게 책 제목을 긴 문장형으로 쓰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죠. 다른 많은 작품들의 제목도 이와 같이 길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만이 현재까지 읽히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방탕한 생활과 사치와 낭비를 하는 상류층이나 노동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하류층 계급에 속하기보다는요, 중류층에 머물며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아들에게 조언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모험을 늘 동경하게 되고요. 그는 아버지 조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19살이 되던 1651년 그의 친구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런던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배멀미와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자 무서운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심도 잠시 두 번째 배를 타고 출항할 때에는 아예 무역상의 신분으로 아프리카 연안을 향해 가다가 터키 해적에 붙들려 포로가 되어서요, 무어인들의 거주지 살리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늘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고요. 우연한 계기가 되어 겨우 주인의 보트 한 척을 훔쳐 탈출하지만요, 바다에서 갖은 고생 끝에 브라질로 향하던 배에 구조되어 포르투갈인 선장과 함께 브라질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자그마한 농장을 브라질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흘러 농장의 일이 잘 풀려 번창하게 되어갈 무렵 로빈슨 크루소는 이웃 다른 영국인 농장주로부터 흑인 교역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안정된 그의 농장을 떠나 아프리카를 향해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평소에 모험심과 호기심 많은 로빈슨 크루소는 과감하게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항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659년 기니로 출발한 무역선은 끊임없는 폭풍과 고르지 않은 날씨로 인해 서인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근처에 다다랐을 때예요. 암초와 부딪히면서 조난을 다시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한 선원들의 생사는 알 수 없었고요. 로빈슨 크루소만이 살아남아 기절한 채 표류하다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는 그곳을 절망의 섬이라고 이름 붙이고 12일 동안 뗏목으로 난파한 배에서 쓸만한 물품과 식량을 섬으로 나르고 나서는요, 바다가 보이는 근처에 집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름 농사와 사냥을 하면서 개 한 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기르며 일기를 쓰는데요. 홀로 살아가면서 점차 무인도 생활에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면서요,
점차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아버지의 조언을 저버린 것과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 대해 진정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무인도에 온 지 4년이 지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그는 해변에서 사람 발자국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곧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요. 혹시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열중하게 되죠. 그 후에 식인종들이 원주민 포로를 죽이려 할 때 로빈슨 크루소는 총을 쏘아 그들을 내쫓은 다음 포로로 잡혔던 원주민을 살려주는데요.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어서 살려준 그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지내면서요. 25년 만에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서 생활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식인종으로부터 선교사와 원주민을 구하는데요. 그 원주민은 바로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배가 무인도에 닷을 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배의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과 그의 동료를 포박한 것을 로빈슨과 프라이데이가 상황을 반전시켜서요. 그 영국 배를 타고 무인도에 온 지 26년 만에 섬을 떠나 이듬해 그의 고국 영국에 도착해 35년 만에 완전히 변해버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를 청소년 버전으로 아주 오래전에 읽어보고 정식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참 다양한 내용을 다룬 소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719년 데니얼 디포가 소설을 발표하던 당시는 유럽의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패권 다툼이 한참이었는데요. 이미 영국에서는 많은 총교도들과 영국인들이 기회의 땅인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고요. 소설 속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동경했던 것이 그 당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과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겸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이끌었던 작품 속의 주인공이 참회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파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기보다는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내는 로빈슨 크루소는 청교도의 근면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고요. 인종차별 없는 사랑의 깨달음까지 청교도 정신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